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방송 MBS 초대석 임정빈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최고 기온이 무려 52도까지 오르는가 하면, 그리스에서는 고온건조한 날씨로 시작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가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며 지금 같은 폭염 등 기후변화가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날씨 변화 앞에서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는 그야말로 하늘과 동업하는 일인데 기상이변이 잦으면 극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박춘성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성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올여름 연일 최고치를 갱신했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타들어갔습니다. 수확 포기로 인한 소득 상실과 영농 기반 파괴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농작물이 3,290헥타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햇빛 대임에 의한 과실 피해가 1,424헥타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에서도 돼지, 닭, 오리 등 669만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가축 폐사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농축산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 우리 농업인들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짐작이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연재해로 농업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경우에 농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금융원에서도 여러 가지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명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금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농금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 저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 농특회계 융자금이나 농식품 모태펀드,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된 농작물 재해 재보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약정 체결,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재해 관련 통계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손해평가 인력의 육성,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손해평가사 제도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이 재해 복구비를 직접 지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 피해에게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는 안정장치로서 정책보험이 도입된 듯한데요. 특히 우리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시청자들 또 우리 농민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복구비는 무상으로 지원이 되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서 지원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경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자연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등으로 농작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업 근로자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을 통해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 부상과 농기계 운행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 파손, 신체나 재물에 대한 피해도 같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는 긴급재해복구비와는 달리 농가의 경영 안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어떤 안정장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농업재해보험은 크게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으로 이렇게 유형이 크게 나눠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의 문제나 어떤 개선 방안을 얘기할 때는 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 농업재해보험이 발달한 것은 농작물보다 가축재해보험이 더 발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90%에 이르고 닭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작물은 가축에 비해서 규모화나 기업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영 위험이나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축보다는 좀 덜한 게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농작물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량 조사라든지 또 손해평가 이런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상품 개선에 대한 수요 또 상품에 대한 불만 이런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축재해보험보다는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축재해보험의 평균 가입률이 90% 이상이고 이런 것들은 먼저 발달됐고 또 일반 농작물보다는 훨씬 더 보험 가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의 축산 농가는 하여튼 가축재해보험에 들은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좀 낮고 이런 현상인데 그렇다면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이 특히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기업화와 규모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가들이 가축 화재나 가축 폐사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험 규모가 일반 농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농가의 경영상에 치명적인 그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6,000농가가 가축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 중 7,000농가 이상이 질병 폐사나 화재, 폭염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해서 축사나 가축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손실이 아니고 축산농가 자체의 경영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그 부채라도 있어서 부채 상환이라는 그 악순환이 더해진다면 상당한 경영상 위험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가축보험은 축산 농가들이 일반 농가들보다 규모화, 기업화도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률도 높고 그리고 또 사실은 농작물 재해보험보다 훨씬 4년 정도 먼저 제가 신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초점을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좀 맞추고요. 네. 그래서 흔히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선진국형 농업정책의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선진국에서 또 이런 정책이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회생에 아주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도에 사과와 배에 처음 도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재해보험이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일찍 인식이 돼 있었고요. 1980년대에 벼 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의 그 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상훈련 결과 도입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1999년에 태풍 올가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 보험이 절실하게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2001년에 사과, 배 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또한 97년도부터 공제사업으로 운용되던 가축 재해보험이 나중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통합되면서 농업재해보험으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57개 품목 16개 축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에는 태풍 매미에 의한 거대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2005년도서부터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재해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서부터는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그 농작물의 수확량을 보장해주는 방식에서 더 발전돼서 이제 가격 하락의 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작물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농촌 현실에서도 이런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품목, 그 보험 대상 품목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이제 품목별로도 그렇고 이 보장 방식에 따라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가요? 2001년에 사과, 배 품목을 중심으로 시작을 됐었는데요. 그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우박 등 특정한 재해만을 보장하는 그 상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그 상품이 운영이 되다가 2007년부터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그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나 우박 등 특정한 재해만을 보장하는 특정 위험 보장 방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과수 분야에서는 적과를 하기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을 도입을 하고 적과한 이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콩, 가을 감자, 양배추, 마늘, 포도, 양파 등 7개 품목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기존 방식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 보장 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양한 보장 방식이 또 품목별로 또 유형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좀 살펴보니까 작물에 따라 하는 날짜가 좀 다르더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의 가입 기한은 뭐 3월 언제부터 6월 언제까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촌이 좀 고령화되어서 가입 날짜나 방법 등이 좀 복잡하면 이 보험 가입과 관련된 의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염려되는데요. 네. 가입 절차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나요?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업시설은 2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축사, 농업인, 농기계 보험은 연중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다르고 또 재배 면적과 재배 장소 이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해당 작물의 파종 시기나 발화 시기 등을 맞춰서 보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보험이 계속 판매되고 있어서 농업인들 경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께서 살고 계신 가까운 지역 농협에 방문하시면 보험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고 가입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설명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가입한 지역 농협을 찾아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신 농협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험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평가 전문가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수확기에 최종 수확물을 측정해서 보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보험금이 산출이 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서 피해 복구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정된 보험료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1997년에 하여튼 가축 공제 사업으로 도입된 가축 재해보험보다 4년 늦게 시작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도입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이 극심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우리 농가들의 위기 극복과 농업 경영 안정에 상당한 기여해 온 것으로 홍보되고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2001년에 2개 품목으로 시작해서 현재 57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10만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20만 농가가 약 1조 6,50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9만 6천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했고 가뭄, 우박 등의 그 피해를 입은 2만 8천 농가가 2,87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4월에 이상 저온으로 사과, 배 등 과수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금 약 1,600억 원이 수확기 이전에 조기에 지급됐고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약 5천 농가에 사고가 접수됐는데 40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극심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가 경영 안정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큰 기여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시청자나 우리 농민 여러분들도 하여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은 풀려신 것 같은데요. 그럼 좀 더 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어떤 개선이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의 평균 가입률이 30.1%에 좀 상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이렇게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10% 미만 품목들입니다.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대상 품목이나 보장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있고 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약 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게는 보험료가 아직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일부 품목은 아직 시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나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신규 품목으로 먼저 개발이 돼서 아직 그 보험 가입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뭄이나 이상 저온, 우박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2년 태풍 볼라벤 그 댐빈에 의한 거대 재해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사실 큰 재해나 태풍 등 큰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수 농업인들이 그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이 아직 그렇게 체감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상이변이나 재해를 입은 그 농가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하는 소리가 평생 처음 봤다. 평생 처음 경험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가 이제 뭐 몇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상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보험이 더 많이 농업인들한테 그 필요한 정책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하여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가입률이 낮은 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이 보험 그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래서 정책보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원율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재해 대책의 일환으로 발달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정부에서 뭐 50%에서 뭐 80%, 90%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그 지원은 아니고요. 모든 나라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가입 현황을 보니까 품목별로 좀 가입률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사과, 배, 벼 등은 좀 높고 나머지 품목들은 좀 10%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일지라도 농업인들이 가입하지 않으면 좀 약간 정책적 효과도 떨어지고 좀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요.
이 농가들의 어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와 농구먼이 최근에 노력하시는 어떤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낮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권역별 상담회를 통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건의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이 시군 간 보험료율의 격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달라는 그 건의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기존의 보험료율이 낮은 시군이 또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 의견과 어떤 정책의 그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올해부터 사과, 배, 벼, 상계 품목에 대해서 시군 보험료율 상한제를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보험료율이 책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을 선을 넘지 못하게 보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품목별 주산지 현장 설명회,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체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농협 손해보험이나 농협 생명보험, 전국에 있는 농협에서 농업인에 필요한 정보나 설명을 충분히 성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좀 미루는 혹은 또 하지 않은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재해보험의 필요성에는 동의는 하지만 네. 보상 기준이나 지급 규정이 농촌 실정과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벼농사의 경우에 수년간 먹노린재라는 피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재해보험의 그 보상 대상 병해충에 이 먹노린재는 빠져 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 또 최근에는 올해 그 폭염과 같은 경우에 인삼이 아마 그랬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폭염이 그 재해 대상의 유형에 안 들어가서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농가 수요에 맞는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장 제외와 병해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벼, 고추, 복숭아에 대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감자는 모든 병해충에 이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벼는 기존에는 흰잎 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4개 종류를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깨시무늬병과 먹노린재를 추가해서 6개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모든 병충해 보장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판매 예정인 복숭아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를 가져왔던 세균 구멍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보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들의 불만사항을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물론 뭐 조금은 도움은 됐지만 막상 농약 대금이나 농자재 비용 정도를 빼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등 아주 본인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혹은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보험금 규모가 너무 낮다. 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해가 발생하면 농업인들께서 느끼시는 그 금액하고 실제 보험 계약에서 그 지급하기로 한 금액하고의 좀 정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보험은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미만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사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기부담금만큼 그 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 상실감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자기부담형 상품에 가입한 농가가 30% 피해를 발생을 하면 실제로는 30%가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20% 자기부담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자기부담 제도는
대부분 다 도입돼 있고 피해액의 100%를 그냥 조건 없이 다 지급해주는 그런 상품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부담 제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보험료율의 상승도 막고 사고 예방 활동을 이제 독려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현실에서 좀 느끼는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보상하는 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2015년도서부터 자기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10%, 15%형 상품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10%형 상품에 보다 많은 그 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저자기부담 상품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좀 많이 내고 그래서 농가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또 농가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하여튼 농작물 재해보험이 좀 유용하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사실은 뭐 우리가 영세소농 체제에서 상당의 농가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 위험에 이렇게 그 경영 안정을 주는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 보험보다는 현재의 뭐 종잣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아주 급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가입을 좀 저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앞서도 뭐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뭐 현재 그런 내용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지자체도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20% 미만의 그 부담만 하시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에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인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70%에서 한 90% 정도 많게는 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자체마다 그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아니면 해당 농협의 지원 규모를 파악하시려면 그 관련 기관이나 농협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자주 지적되는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상습 재해 지역의 시군에 그 해당 농가가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실제로는 그 해당 농장이나 농가는 재해가 사실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할증 받았다고 하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보험료율은 현재 시군 단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책정이 돼 있고 개별 농가 단위로도 그 사고가 나면 할증이 되고 또 사고가 안 나면 할인이 되는 두 가지 방식이 병행이 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군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율을 더 세분화해서 읍면동 단위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이제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보험 사고가 난 지역을 너무 세분해서 그 지역에 대한 보험료를 끝까지 그 상승을 시키면 보험 사고가 났던 지역이거나 아니면 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료율이 또 너무 상승하는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 단위 지역 요율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특별하게 우박이나 침수, 가뭄 등 그 상습적인 피해 지역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지역들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농가, 그리고 방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보험료를 인하시키는 그러한 방안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농가가 가장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관련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요? 보통 보험료는 그 보험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업자 수수료라든지 관련 비용, 그리고 보상하기 위한 그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비용이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그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보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많이 받아서 이익을 내거나 또 사고가 크게 나서 손해가 나면 또 보험회사가 큰 손실을 보거나 그 또 뭐 심한 경우에는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회사가 그 위험을 다 떠안는 방식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받은 돈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보험금으로 나가게 사후적으로 요율을 계속 조정해 가면서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높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보험금을 많이 타고 있다는 소리고, 또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있으면 보험 사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험료율이 낮다, 높다, 그러한 그 의식보다는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경우에 그 혜택 본 것만큼 보험료를 서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료를 낮추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사고가 많이 나고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그 피해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보험료가 높더라도,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특약으로 있던 것을 본계약으로 해달라. 그리고 뭐 보상을 안 되던 것도 이제는 보상을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보상을 해달라는, 그래서 보험의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하라. 보험료 낮추는 것보다는 그러한 수요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선진국에서는 사실 농작물 재보험을 이게 판매하고 이게 시행하는 보험사가 많은데 네네. 우리는 농협에서만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중 민간 보험사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농작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협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작물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농협하고 실제 이 제도를 사업 운영하고 있는 농협 손보는 조금 같은 농협 내에 있긴 하지만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하고 전체적인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 손보와 또 이것을 실제 팔고 있는 농협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같은 조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역할이 조금 구분이 돼 있고, 농작물 보험에 민간 보험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일단 다른 보험하고 다르게 너무 광범위한 그 지역에서 분포돼 있고, 또 농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모집 비용이라든지 관련 그 고정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농업금융이 사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들이 경쟁력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좀 학자로서 2001년부터 이게 이제 농작물 재보험이 도입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농가로부터 걷어들인 보험료 수입이 있을 테고 예. 또 재해가 나서 농가들에게 보상해준 보험금 지급액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문 용어로는 그게 아마 수지를 상승시킨다고. 수지 예. 비율이라 예. 그러나요? 예. 그게 어떻게 되나요? 평균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그 농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 얘기는 농가에게 혜택으로 더 많이 돌아간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험 시장에다가 이 정책보험을 운영을 하게 하면 보험사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 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보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 기금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가 일정 부분 이상 크게 거대하게 나면 그 부분은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보험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농업인들이 지불하는 그 보험료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할 때는 국가가 추가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선진국형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나 유럽연합 또 일본 등 이런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위험이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업재해보험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미국, 일본, 스페인 등 농업 선진국들은 1950년 이전에 보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다양하고 가입률도 높은 편입니다. 미국도 가입률이 한 80% 이상 되고 있고 스페인도 5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1년에 보험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7개 품목 가입률 30%는 뭐 기간에 비해서는 그리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선진국들은 보험 상품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농가 가입률도 높고 물론 농가들도 그런 이게 경영 안정 장치로서 꼭 가입해야 되겠다는 뭐 인식도 뭐 높겠죠. 선진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입 역사가 짧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빨리 농가들의 인식도 제고하고 또 정부도 정책적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가입률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선진국들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볼 때 우리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선진국들은 뭐 어떻게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면 다른 정책들하고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업 정책들하고 각 나라별로 특징을 보면 일본은 벼와 보리 등을 식량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를 할 때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수입보장 상품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다른 보조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날씨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도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 품목과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다른 정책 지원을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농업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농업 재해보험을 좀 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최근에 선진국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기초보험이라 해서 다 들게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거는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 대상 품목이 아닌 것도 그 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에 대해서 해주는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힘을 써주고 있던데요. 하여튼 우리도 좀 빨리 좀 농작물 재해보험이 좀 강화되고 또 가입률도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농촌의 경우에 하여튼 입소문의 힘도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정부나 이 농구먼이 내는 홍보 책자나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권유에도 흔들리지 않다가 사실은 옆집에 또 주변에 있는 그 농장에서 하여튼 이번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크게 좀 혜택을 받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선뜻 가입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이 농작물 재해보험률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다양한 홍보하고 설명도 있는데 실제 농촌 현장에서 가장 잘 설명이 되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그 큰 피해가 올 초에 제주도에서 폭설 피해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폭설이 올 거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시설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눈이 많이 와서 시설이 무너질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것이 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또 곧바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그 생각들을 벗어나서 이제 재해보험의 그 정책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영세한 농업인이 많아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현장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면 단위로 운행되고 있는 그 마을버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그 농업인들이 가까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지급 사례를 계속 발굴해서 농가들에게 적극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 소개나 가입 동료가 아니라 농가 경영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고 또 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농가들이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정부의 정책적 대안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재는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주로 이제 수확량 피해, 그러니까 수확이 감소할 때 작동하는 거 위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게 이제 수입보험이라 해서 앞서도 설명해 주신 거였는데 하여튼 가격까지 시장 위험까지 고려한 수입보험.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수입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혹은 소득이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작물보험의 형태를 좀 다양할 필요가 있고 또 앞서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병해충 또 재해 대상이 되는 어떤 위험의 유형을 좀 더 폭넓게 좀 봐줘야 네네. 농가들이 가입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농작물 보험이 수확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수확량뿐만 아니라 그 품질, 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은 그대로 있는데 품질이 저하됐다. 네. 그래서 품질을 보장해 달라는 그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폭염 피해를 입은 과수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일부 그 수확을 해서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 정상적으로 이제 수확을 한 거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게 품질이 너무 낮아서 시장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질 하락에 대한 그 보상,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서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해충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은 품질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선을 했고 수입보험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병충해를 보장하는 그 방식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그 보험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우리 원은 정부와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손보와 협력해서 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상품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현재는 그 수량 감소 위주의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한 경우에는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네. 뭐 이런 문제가 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 그 정부나 농구먼에서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 수입 보장 보험에 대해서 좀 우리 농민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농사를 짓는 것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의 재해보험이 수확량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정부가 농가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함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보험을 가입했을 때 기준의 그 조수입을 보장해주는 그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을 단계적으로 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품목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그 보장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시장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가격 하락의 위험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 보험에 대한 관리 능력 그리고 관련 통계 등을 계속 수집을 하고 전반적인 그 정책에 대한 그 경쟁력이 생기면
다른 품목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또 궁금한 점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한 80% 이상이 수입 보장 보험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수입 보장 보험이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뭐 도입이 좀 지연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수입보장보험이 취지사항으로는 더 적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기술적으로 그 많은 해결해야 되는 선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격 통계나 생산량 통계, 그리고 보험 관련된 각종 자료,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의 인프라, 보험 사업에 대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고 그것이 또 체계화돼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농가 입장에서는 저 농가의 수입이나 소득과 관계되는 이런 보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좀 가입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가의 경영 위험과 소득 불안정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보험이 농업재해 프로그램 혹은 정책 그 재해 보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더욱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욱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정책 보험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농업인들이나 일선 현장에 가면 그 정부에서 생각한 것만큼 농업인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많이 이제 가입을 홍보를 하고 또 농업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지만, 가축이나 시설 농업, 그리고 과수, 일부 품목들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수도작이나 다른 품목들은 아직 농업인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이 우선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고 하는 그 시장이 좀 형성이 되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이상 저온이나 폭염, 뭐 태풍 등 재해보험에 대한 그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또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 상품에서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미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의 그 현상을 다 이렇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 경영이 뭐 그전에도 불확실하고 위험이 큰 산업이 농업이었는데 네.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보되, 그러니까 보험은 저 중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피해를 봤을 땐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를 해주고, 또 그렇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률이 뭐 30%면은 그건 또 큰 거거든요. 네네. 또 사실 30%가 자기 경영 수입의 30%를 자기가 부담한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소농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경영 안정 직불제 같은 거로 해서 이제 경손이라 그러죠. 좀 작은 손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은 이제 정부가 그 직불제를 통해서 보상해 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전망을 이중으로 가져가는데, 하여튼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차피 오늘은 본부장님은 이제 재해보험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하여튼 재해가 나면 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하여튼 큰 버팀목이 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하여튼 농업인들에게 좀 한 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죠.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인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또 농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MBS 초대석, 오늘은 농가 경영위험 관리의 핵심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박춘성 본부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염 등이 농가의 큰 위기이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재기 발판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당사자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전망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